최근 10년 사이 고창군 외토, 외일마을 주민 10여 명이 암에 걸렸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가축 분뇨 재활용 시설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이 김승환 도교육감과 일부 공무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돼 부적절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직위 해제했던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농민회가 올 한해 풍년을 기원하는 영농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농민들은 농민수당 조례 개정과 농지법 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창군의 한 마을에서 지난 10년 동안 주민들이 잇따라 암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가축 분뇨 재활용 시설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언덕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고창군 외토마을과 외일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창문을 제대로 열고 산 지 오래됐다고 말합니다. 마을 인근 가축 분뇨 재활용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입니다. 마스크 안 쓰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가축 분뇨를 재활용해 퇴비를 만드는 이 공장은 지난 1995년 허가가 났습니다. 공장과 마을 사이의 거리는 200여 미터 남짓. 마을 교회와는 불과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창군에 16년 동안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별다르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호소하는 고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까지 췌장암 등 암에 걸린 주민만 16명에 달하는데요.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들어선 이후부터 암에 걸렸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강혜룡 목사는 부인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이후 다른 지역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악취나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몸의 스트레스나 또 그런 아프게 되는 그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소견서에 있습니다. 독가스를 맞고 살았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게 비정상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009년부터 해당 시설을 운영해온 사업주는 분뇨를 퇴비로 바꾸는 교반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분뇨를 저장하는 곳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주민 건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진작부터 운영을 안 해요. 그 공장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창고 개념으로 썼지. 고창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악취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준치를 넘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되는 검사를 통해 유해 물질이 발견되는 대로 환경부와 전북도에 건강 영향 조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 유해물질 조사를 지금 추진하는 단계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과 해당 시설 사이의 역학관계를 밝혀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는 상황. 주민들은 해당 시설 사업주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주시에서 학교 밖 활동을 한 중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전북도는 전주시 상림동 모사우나 이용자와 시민 등 4명이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2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한 미나리 공동작업과 관련해서는 2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전주시 내 PC방을 최근에 방문한 중고등학생 6명과 가족 등 7명도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이 다니는 학교 학생들을 전수검사 중이며 외부에서 온 실습 학생들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직위 해제했던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김제시 농민회가 올 한해 풍년을 기원하는 영농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31일 벽골제 근처에서 열린 영농 발대식은 대회사를 시작으로 올해 풍년을 기원하는 고사도 지냈는데요. 농민들은 농민수당 조례 개정과 농민기본법 제정, 농지법 개정 등을 위한 의지도 다졌습니다. 앞으로 빨리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되고 극복이 돼서 일상이 회복이 되면 내년에는 그야말로 늘 하듯이 성대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 어르신들 모두 모시고 또 잔칫날처럼 공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면서 이렇게 즐거운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교육감과 일부 공무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돼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이 김승한 도교육감과 일부 공무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김 교육감을 포함한 도교육청 직원 8명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이 세금으로 납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세금 지원은 해마다 평균 69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 전화기의 사용료를 관용비로 즉 세금으로 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개인과 공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불감증이 심각하다라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공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공무와 개인 사용을 구분하기 위해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 금액이 평균 한 690여만 원 되거든요. 개인 용도로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또는 지원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고민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용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또 다른 부적절 예산 사용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조기 착공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부안, 고창, 노을대교 추진단은 31일 지역 종합버스터미널 등에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국가기관도로망 구축을 위해 노을대교가 완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민 3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예정입니다. 국내에 하나뿐인 농촌 특화 영화제 고창 농촌영화제가 오는 10월 29일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고창 농촌영화제는 농촌의 가치와 땅과 사람, 생명의 진리를 되돌아보는 취지로 시작해 올해로 4회를 맞이합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차 안에서 영화를 보는 드라이브 영화와 영화 감독과 함께하는 무비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가 올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신청을 오는 5월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품목 가운데 노지 감자와 생강은 도내 모든 시군이 대상이며 마른 고추는 진안군과 임실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은 지역 농협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저가격 보장제는 가격 등락폭이 큰 농산물을 선정해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북도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 품목 1,500여 농가에 6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인구 감소에 정읍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읍시는 인구정책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를 갖고 정읍 인구 실태와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맞춤형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지방조달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서 납품되는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기업 신청을 다음 달 19일까지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되는 제품을 개발, 생산, 시공하는 데 있어 대기업 등과 협력해 혁신적인 제품 생산, 소재, 부품 국산화, 물품 서비스 융합, 중소기업의 시공 역량을 제공하고자 지난 2020년 신설된 제도입니다. 올해는 2020년에 분리해 운영했던 중기부 추진과제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사 부분을 통합해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신청기업이 제시한 과제의 성과 활용과 상생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대면평가와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등 총 3단계에 걸쳐 평가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상생협력 제품으로 확인받은 제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입찰에 참여할 때 계약이행 능력심사 입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특히 혁신성장과제 선정 제품의 경우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은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건설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역량을 확보하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는 이주연 전북지방조달청장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지역 특산품인 복숭아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지역 특화 복숭아 시설 하우스 예산 3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복숭아 재배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가에 현대화 시설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보온 커튼과 냉해 방지용 공기 순환 팬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과수 시설 현대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명품 과수단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지역 내 아파트에 공동 육아 시설을 조성합니다. 남원시는 올해 2억 2천여만 원을 들여 금동 휴먼시아 아파트와 향교동의 중앙 하이츠 아파트에 공동 육아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인데요. 공동 육아 나눔터에는 놀이도구를 비롯해 요리와 마사지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김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3인에서 4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 물량은 모두 50가구로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김제시는 다음 달 12일부터 16일까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제시는 다음 달 말쯤 김제 실내체육관에 접종센터를 마련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으로 12,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접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국회를 찾아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전북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을 만나 용지 축사 매입과 만경강 홍수 저감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규백 의원 등을 찾아 황산의 옛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사무소가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3기 시민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강좌는 국립공원의 제도와 정책, 자연 생태뿐 아니라 환경을 주제로 한 내용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새롭게 위촉됐습니다. 3기 위원장은 정흥귀 씨가 선출됐고 한동일 씨가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새롭게 위촉된 15명의 위원은 첫 회의를 열고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 등 57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들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보조사업 유지, 평가 등의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